우리나라 상속세 50%예요. 아무리 부자도 세금 50%씩 2대에 걸쳐서 가버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증발해버립니다.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재산을 세금으로 다 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제가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게 증여와 상속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보통 10억까지 아낄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증여나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걸 잘 따라오신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 집을 제가 지금 증여받는 게 유리할까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세금만 놓고 보면 집값이 낮을 때 지금 증여받는 게 정말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여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증여세 고지서를 드리잖아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지금의 현금 자산이 없다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여가 유리한가요? 상속이 유리한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플러스 부모님이 나에게 증여하고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돼요. 또한 증여를 나 혼자 받을 건지 형제들과 같이 받을 건지 전체적인 가족들의 감정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부모님의 집을 미리 증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증여를 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는 건 다 자녀에게 귀속이 되지만 상속을 하게 되면 올라버린 집값으로 자녀에게 상속세가 부과가 되니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은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자녀가 소득도 좋고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 돈을 벌어서 나중에 본인 돈으로 소명이 된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자녀가 소득도 낮고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자녀 혼자 힘으로 집을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자녀가 아파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증여가 유리한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핵심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더더욱이 빨리 증여를 해야죠.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길어서 증여 플랜을 짜기 매우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사전 증여라고 해서 10년 이내 증여했던 걸 모두 합산합니다. 세법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게 있으면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사전 증여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만 만약 돌아가시기 11년 전에 자녀에게 재개발 재건축을 증여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10년 이상의 사업 플랜이 나오는 것들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증여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신축 완공되기 전에는 권리가액이라든지 감정평가액이 낮을 거예요. 증여할 때 권리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실무상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신축이 다 완공되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시세가 많이 반영되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만 완공되기 전에 허름할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액은 지금 허름한 아파트의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낮게 평가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을 평가할 때는 보통 감정평가 기간에 2군데 금액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신축되기 전에 미리 허름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가격을 낮게 평가해 줍니다. 그러면 증여가액도 낮아지고 증여세가 낮아지겠죠.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녀 기준으로 고모든 삼촌이든 이모든 총 합계로 1,000만 원을 더 증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 자녀 기준으로 아빠로부터 2천만 원 증여받고 고모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녀는 3천만 원 증여받았겠죠. 저도 해줘야죠. 제 형제의 자녀인 조카에게 1,000만 원을 다시 증여하는 거예요. 이게 증여 크로스 품앗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녀들은 증여를 3천만 원까지 10년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팁 두 번째, 제가 지금 10년 증여가 합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나를 기준으로 내 자녀에게 줄 때 10년을 합산한다는 건데, 나를 기준으로 내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10년 합산하지 않고 5년만 합산합니다. 또한 나를 기준으로 내 자녀가 아닌 내 손자에게 주는 것도 5년만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10년 합산, 사위나 며느리, 손자에게는 5년이 합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증여 플랜을 짜신다면 세금을 정말 많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합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년자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가 있고요. 결혼 전, 후 동안에 1억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 기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혼인 증여 1억 원을 포함을 시키면 남자는 1억 5천, 여자도 여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을 받게 되면 똑같이 3억 원을 증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남자 여자가 각각 부모님에게 1억 5천까지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받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모이죠? 3억 원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남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라고 하는 가족이 생기잖아요. 자기 자녀인 남자에게 또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합산이 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게 되면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금 측정이 됩니다. 며느리에게 또 1억을 증여하게 되면 며느리만 1억에 대해서 10% 1,000만 원 세금을 냈고 9천만 원이 며느리 통장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걸 똑같이 사위도 장인 장모에게 1억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받고 1,000만 원 세금 내면 9천만 원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약 5억 원의 돈을 결혼할 때 마중물로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국가에서 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 6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챙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까지 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 공제인데요. 이게 정말 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게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일괄공제 5억을 기본으로 해줍니다. 또는 실제 상속을 받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일괄공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 묻거나 따지지 않고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총 자산이 5억 원 언더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는 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이나 주식 같은 재산이 바로 금융재산이에요. 이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빼는 걸 순금융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다 상속세에서 빼주고요.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고요. 1억 초과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한도인 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 금액까지 이걸 예금으로 돌려놓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보유했던 예금을 가지고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되면 이걸 상속세를 납부하는 재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자녀가 함께 살고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상속 시점에 자녀가 무주택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부모님의 동거주택을 상속받으면 집값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5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고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15억 기준에 6억 원을 빼줍니다. 그럼 9억 원이 되겠죠? 이후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또 빼줘요. 그러면 남은 과표가 4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 과표가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세금은 대략 7천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 현금을 상속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금액을 1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표를 하나 띄워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케이스 1번이라고 하고요. 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아생전에 매도하시고 12억 원을 금융자산으로 상속했다는 걸 케이스 2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이나 2번 모두 다 양도세가 없어요. 1번과 2번은 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는 건 동일하지만 2번은 금융자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을 더 빼줘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1번은 상속세를 1억 5천만 원 내야 되지만 2번은 상속세를 9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1번은 부모님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기 때문에 자녀는 취등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시세의 3%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취득세가 1번에서는 발생하지만 2번에서는 금융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 1번은 약 1억 8천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2번은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은 부모님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느 정도 추가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부모님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되면 자녀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동산은 계속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자녀에게 모두 다 상속을 해주고요. 자산 가치가 상승되지 않는 남은 현금은 배우자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속세를 남아있는 배우자가 현금, 예금을 가지고 대신 납부해주면 자녀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부동산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든 상속분은 자녀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상속하는 비율과 금융자산을 상속하는 비율을 안분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여러 방법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부모님이 피땀 어리게 만든 소중한 자산을 최대한 로스 없이 현명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잘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